우리 산업부 차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오늘 총리님께서 요소수 문제 갖고 고생 많이 하셔서 산업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소수 관련 질의가 많은 이유는 아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요소수 무엇으로 만들죠? 암모니아하고 일산화탄소로 만드는 걸. 네, 그러죠. 근데 보통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로 만들죠. 물론 LNG 가스도 있긴 하지만.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간 중국이 석탄에서 암모니아 추출해서 요소를 생산했는데요. 중국의 석탄 공급이 안 되면서 요소를 만들지 못하고 그게 우리나라가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요.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긴 즉시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우리나라 요소 수입에도 문제가 생기는 당연한 흐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사전 사후 대응 부족을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상황 예측을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차관님, 중국이 비료 품목 수출 제한을 한 게 언제입니까? 8, 9월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날 했습니다. 네. 요소수는 10월 15일 날 했고요. 네. 요소 비료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한 건 8, 9월 정도로 시작. 네. 어쨌든 중해관 총수에서 요소 등 화학 비료 원료 29종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 의무화는 10월 15일 날 실시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중국 조치 3주가 지나는 동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일이 돼서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 10월 15일 날 그 일이 발표가 된 이후로 산업부 내에서는 저희가 산업부 업계를 불러서 바로 이틀 뒤에 저희가 관련 부처 업계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에는 1급비 관계부처 회의를 또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것 말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공식하기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란 게 제 판단입니다. 중국 내 석탄 공급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호주에서 석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출 금지와 또 그다음에 네. 제가 질의 시간 조금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한 1년도 더 됐죠. 예.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하던 중에 호주가 미국 편에 쓰니까 바로 중국이 곧바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 10월 2일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석탄 가격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톤당 1,009위안을 기록하면서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9월 초에는 톤당 4,000위안, 우리 돈으로 7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요소를 만들 때 주로 쓰는 석탄이 부족해서 요소를 못 만들고 수급 불균형으로 중국 내 요소와 화학 비료 시장 가격이 지난 9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서 역사상 최고점을 찍게 됐습니다. 도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 이 흐름에 따라서 국제 요소 가격도 지난 8월에 톤당 400달러 돌파해서 지금도 40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요. 산시성이 중국 내 석탄 공급의 3분의 1을 맡고 있는데요. 10월 2일부터 중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산시성 탄광 60곳이 폐쇄됐고요. 그래서 중국의 석탄 부족 사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지난 9월 초부터 요소와 비료 공급 안정화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자료 PPT 띄워주세요. 9월 8일에는 비료를 운송하는 철도 운임을 대폭 할애하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9월 24일에는 비료 생산기업 가동률을 향상하고 화학비료 방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게 중국의 최근 조치 사항들입니다. 바로 이 점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참 전부터 요소수과 관련된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과연 기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을 못 세우고 있었을까? 산업부 공무원이 몇 명이고 환경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위기 상황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 그리고 환경부 공무원들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후 대응도 지금 문제 현재까지는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류로 전환하는 대응책도 실제 간단하지 않죠.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로부터 수입선 다변화 바로 하는 것도 역시 시간이 걸릴 일이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총리님께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물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많던 2만 톤도 바로 수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히 중국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개발위원회, 그다음에 해관 총서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의 특정 물품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 그리고 수입 편중한 공급망 붕괴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죠? 그 최근에 발생한 반도체 대란, 또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태의 핵심 원인은 국내 수의 대부분을 중국 혹은 특정 국가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마스크 원자재 핵심인 특수 부직포 필터가 중국 춘절 휴가 겹쳐서 국내에 수입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도 어떻게 대응했냐면 부직포 없는 마스크도 안전하다, 천 마스크도 안전하다, 덴탈 마스크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혼선을 줬습니다. 국민들한테. 기억하시죠? 네. 그때와 지금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 실생활과 국가 산업 핵심 되는 품목에 대해서 충분한 공급망을 확보해두지 않은 채 특정 국가의 전량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요소 생산 공장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요소 생산 공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죠? 어쨌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효율성만 갖고서 공장을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태를 미리 예비해서 공장 2개를 돌리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석탄 대란, 비료 대란에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요소 말고도 특정 국가의 전량 수입을 의존하는 품목들이 많죠.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수입 품목의 10개 중 3개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저희도 상당히 많은 수의 그 품목들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관님, 마그네슘 인고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 군데 차량에도 쓰이고요. 반도체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차체를 할 때 차량 시트 프레임들이 필수 소재로 쓰이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어디 수입하죠? 중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수입합니까? 중국에서? 100%입니다. 자, 차관님, 산화 텅스텐이 어디서 쓰이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잘 네, 의료기기하고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건데요. 98.4%가 중국산입니다. 자, 차관님, 네오디듐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예, 자석을 만들고 그 모터를 만드는 그 연구 자석에 네, 전자제품 쪽에 많이 필수적으로 전자제품 경량한데 필수적으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국에서 88%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역 분쟁이 발생하거나 특정 국가가 수출 제한 조치하게 되면 또다시 이번과 같은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자료 보시죠. 수입 규정에 대해서 자료였습니다. 자, 총리님. 예. 국내 산업과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수적인 쓰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성이 좀 떨어져 있더라도 공급망을 다변하거나 소량이라도 국내 생산 방식 등으로 대응 가이드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가지고 100대 핵심 전략 기술 지정에서 국산화에 일부 성공했던 것처럼 굳이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정말 요소를 갖고서 대한민국이 난리 날 줄 몰랐잖아요. 총님도 모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아니라도 국내 생산에 필수한 원자재는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 전략 기술처럼 지정해서 관리하고 최소한의 생산들을 모색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에 현안은 현안이고 네. 적어도 이런 정도로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 지금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 죄송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시스템을 정비해 놓고 문제를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서 정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